이번 사연은 인간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화하는 것도 너무 벅차요. 우리가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의 기본인데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은 현실. 안녕하세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관계심리 전문가 이헌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실 이 발급 건수가 148건.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만남을 사실 이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되게 설레이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기대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떤 걱정들 혹은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거나 숙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근원인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실존주의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는 보통 동물들도 많이 느끼고 인간도 느끼죠. 그런데 불안은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 두려움은요, 대상이 명확한 거고요.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만약에 고양이하고 나하고 같이 공포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어두운 계단 같은 데를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요, 고양이는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두려움과 비슷한데 사실 귀신은 안 나타났잖아요. 그때 느끼는 불안감이 바로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냥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그러다가 귀신이 짠 하고 나타나면 나와 고양이 모두 깜짝 놀라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불안은 실존하고 있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대처 방안을 자꾸 강구하는 것. 사실 머레이 보앤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이러한 실존하지 않는 위협을 자꾸 방지하려고 그러고 어쩌면 대책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은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실존하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요. 이것은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간다. 세 번째는 얼어붙는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회사에서 업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막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회사의 어떤 조직이 막 무너지는 그런 속에 있으면 누구나 다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요, 어떤 팀장님은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대리가 제가 언제요?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러면서 둘이 싸울 수 있죠. 이건 그나마 그래도요, 대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독박 쓰지 않고 내 탓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분은 그걸 예견하고 도망가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 비바람이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요, 얼어붙는 분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묵묵하게 견디면서 거기서 얼어붙어 있는 유형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토대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불안의 폭풍들을 다 맡고 있는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유형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심한 부분은 보통 얼어붙는 유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나요? 외부에 있나요? 내부에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생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요, 마음은 되게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요, 들을 수도 없어요. 소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쥔다고 해서 쥐어지지 않는 그런 요소로 사실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음은 발걸음과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행동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행동이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인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의사소통은 약 5개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쉽죠? 많지는 않아요. MBTI만 해도 막 16개인데 5개다.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회유형입니다. 회유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비위를 맞춰주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소위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원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요, 이분들이 가장 쓰는 말투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거나. 두 번째, 괜찮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드시겠어요? 네,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게 거의 템플릿처럼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겉은 웃고 있는데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유형이다. 두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비난형은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뭔가 나는 항상 억울해. 나는 뭔가 피해를 받고 있어.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이렇게 확 얘기하는 분들이죠. 팀장님, 우리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 안에는 어떤 외로움 같은 게 많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비난형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보통 이제 요즘에 소시오패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여기서 나오는 비난형은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오히려 조금 내가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좀 호소하고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비난형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회유형과 비난형 둘 다 상처받은 유형일 수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회유형은요, 상처받았는데 자신의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양육의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생존하려고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비난형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안에서 정당성을 자꾸 확보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방어 기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초이성형입니다. 슈퍼가 들어가 있죠. 초이성형.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초이성형은요, 감정이 상당히 억압되어 있고 논리와 이성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빠져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뚝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관계는 판사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무슨 객관적인 걸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이성형은 인간미가 없어서 조금은 냉정하다, 차갑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비난형은 자꾸 뭐라고 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비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더 미움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관여하지 않는 초이성형이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미움을 더 많이 받을까요? 보통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초이성형이 더 정이 없고요, 더 싫어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난형은 미운 정이라도 좀 생겨요. 근데 초이성형은요, 이게 너무 로봇 같으니까 이게 뭔가 그냥 부모님이어도 뭔가 이렇게 같이 있기 싫고요, 뭔가 압박감이 들고 자꾸 나한테 뭔가 자꾸 판단하니까 거길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산만형은 가장 자존감이 그 중에서도 낮은 유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시냐면 조직이 이렇게 있으시면 거기서 항상 웃긴 얘기도 잘하고요, 유머러스하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산만하다 할 정도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계속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초반에는 재밌고 뭔가 익살스럽고 인생 참 재밌게 살고 참 긍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 지나면 너무 산만하고 좀 정신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 이 산만형이 좀 의사소통이 잘 될 줄 알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래서 대화를 좀 나눠보면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4가지 유형 중에서 산만형은 가장 불안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어떻게 견딜 만한 그릇이라든지 담을 만한 어떤 토대가 없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네 개가 전부 비일치형의 의사소통이라면 마지막인 일치형의 의사소통인 일치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되고요. 여러분, 일치형은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일치형은 내 속마음과 겉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모습, 내가 겉으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내 의사소통이 대략 일치되는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데 좋을까요? 오히려 회유형이 사람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회유형하고 이렇게 자꾸 관계를 하다 보면 회유형 역시 너무 내 비위를 맞추고 뭔가 너무 막 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약간은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근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절을 못 한대요. 저는 회유형이 맞는데요, 저는 거절을 못 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거절 못 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일치형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일치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한 계단 한 계단씩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거절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 구성원들은 다 치즈 크러스트 피자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요, 조금 고급스러운 약간의 조금 그런 지방기가 별로 없는 화덕 피자. 근데 나는요, 항상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느라 항상 나는 지나치고 치즈 크러스트 피자만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첫 단계가 뭐예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화덕 피자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첫 계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주문해서 시켜보기. 그러면요, 평소 때는 거의 눈치도 없는 그 거의 뭐 무딘 것 같은 그 남편이 어떻게 그걸 또 알았는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당신이 좋아서 시켰지, 당신이 좋아서 시켰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요, 아니야, 치즈 크러스트 피자집이 문을 닫아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맞아, 내가 먹고 싶어서 시켰어.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좋은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하지 못했다면 조금씩 그 토대를 넓혀 나가는 거. 저는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찬밥 먹지 마시라. 또 남은 거 먹지 마시라. 식당을 가도요, 좀 중앙에 가서 앉아서 먹으시라. 여러분이 그거를 뭐라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의사소통도 일치형으로 갈 수 있고 혹은 비일치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싫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것부터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근원에 숨겨 있었던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럼 우리는 그 불안을 딛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